자, 이제, 자동차 일반에 대해서 마무리했고요. 이제, 엔진 구조학이라고 해서 저 2장의 엔진 파트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엔진 파트 세부적으로 뭐 엔진의 개요, 주요부, 뭐 냉각유나 이거는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 첫 번째 이제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개요. 우리 자동차 일반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뭐 정의, 분류 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비슷합니다. 엔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종류, 그다음에 분류,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종류에는 뭐 엔진의 정의 간단하게 얘기하고 종류에 뭐 내연기관, 외연기관, 뭐 연소가 어디 일어나느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엔진의 위치와 뭐 구동 방식에 따른 분류 이거는 우리 그거예요. 뭐 엔진의 위치가 자동차가 봤을 때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리고 뭐 전륜이냐, 후륜이냐, 사륜이냐 뭐 이런 특징인데 분류를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시스템별로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 특징별로 해서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작동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료를 태워내기 위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피스톤이라는 녀석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녀석이 있는 반면에 회전하는 로터라고 합니다. 이 회전체에서 동력을 만드는 방식, 그 다음에 연료를 태워가지고 어떻게 그 태워낸 폭발력을 뒤로 분사시키고 그 반발력을 어떻게 동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엔진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분사 추진형 엔진까지 해서 종류를 또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하는 연료별로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휘발유를 연료로 쓴다. 또 어떻게 뭐 경유를 연료로 쓴다. LPG를 연료로 쓴다. 그래서 요거 구분 짓기, 특히 이제 두 가지 메인 시스템이죠.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가솔린 엔진, 경유를 연료로 쓰는 디젤 엔진. 요 두 가지 구분할 때 가장 구분하기 좋은 키워드가 착가점과 인하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가점과 인하점이라는 단어의 키워드를 위주로 제가 분류를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계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 사이클 몇 번의 사이클로 몇 번의 행정으로 한 사이클이 완료되느냐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압축비 구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네 가지 행정을 거쳐가지고 한 사이클이 완료되는 엔진이 있는 반면에 위아래로 행정 한 번, 두 번에 한 사이클이 완료되는 엔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자를 우리 사행정 사이클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후자를 이행정 사이클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특징에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복습할 때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얘가 뭘 뜻한다라는지 알 수 있고 이 세부 내용에 뭐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확장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행정 사이클 엔진입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 엔진 중에 밸브.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LIFT 이렇게 네 가지 형식으로 또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내경과 직경 비에 따른 분류,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행정 사이클, 뭐 이행정 사이클 엔진도 있지만 일단은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피스톤이 짧게 움직이면서 동력을 이렇게 행정이죠. 피스톤 행정이 짧게 움직이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있고요. 혹은 또 길게 움직이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를 단행정 엔진이라고 하고요. 그 후자를 장행정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 정도를 정방형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세 가지 특징, 즉 요거는 제외하고 단행정과 장행정, 요 엔진 두 가지의 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또 비교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기계학적 사이클의 분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다섯 번째, 1, 3, 5, 첫 번째, 네 번째네요. 첫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분류하는 거요. 그 다음에 요 내용. 단일 내용으로 요 세 가지에서 굉장히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 특히 더 신경 써서 내용을 봐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은 높지 않아요. 비중은 높지 않은데 혹시나 변별력을 위한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요.
흡입 압축 폭발 백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압축비 할 때 얘기했잖아요. 최적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최적이 바뀌면서 밸브가 닫히고 열림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압력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 최적의 변화를 그래프로 일단 그려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간단한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미리 예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다뤄야 될 중에 이제 엔진 구작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 얘기 나오는 게 뭐다? 개요입니다. 개요. 엔진이 뭐냐라는 겁니다. 엔진이 뭐냐? 엔진이 뭐냐? 연료를 태워요. 연료를 태울 때 우리 뭐 휘발유, 경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료를 태워가지고요. 연료를 태우면 어떻게 열이 발생되겠죠. 그 발생된 에너지, 열 에너지를 가지고요. 폭발해가지고 열이 발생돼요. 그 열 에너지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피스톤을 움직이게끔 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운동 에너지, 즉 기계적 에너지, 기계적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아, 엔진이라고 하는구나. 엔진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 중에 하나로 얘가 맞는 선지인지 틀린 선지로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고, 요거 전자 후자를 바꾸어서 많이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 뭐 틀리지 않게끔 간단하게 봐두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엔진의 종류에는 연소를 엔진 안에서 하느냐, 연소를 엔진 밖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네 가지 행정을 가지는 엔진은 엔진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잖아요. 안에서 직접 연소가 일어나서 빵 터져가지고 피스톤을 내려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내연기관이라고 하고, 우리 메인 수업은 전부 다 뭐다? 내연기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외연기관도 있나? 외연기관 있어요. 연소를 어떻게 한다? 엔진 외부에서 해요. 외부에서 엔진 연소를 하는데 우리 물을 끓이는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연료를 태워가지고 불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이 끓어서 증기가 나오겠죠. 자, 이 증기를 모아다가 만약에 이런 실린더 안에 피스톤을 움직이게 되면은 밖에서 연소가 일어나서 엔진을 움직이는 외연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증기로 어떻게 한다? 이런 프로펠러, 증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이런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게끔 증기를 활용을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 터빈이라고 하거든요. 터빈. 그래서 대부분 다 외연기관에는 뭐가 붙는다? 증기자가 붙어요. 증기, 뭐 터빈, 뭐 증기, 뭐 엔진 이런 게 증기자가 붙은 것을 우리 전부 다 뭘로 보면 된다? 외연기관으로 보면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이 뭔지, 외연기관이 뭔지 간단하게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